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1일 목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먼저 오늘 아침 배달된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주한 미국 대사 내정됐던 빅터 차. 작년 말 이미 트럼프가 내쳤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트럼프, 북핵은 곧 미국 위협이다. 최대 압박 계속할 것. 또 한겨레.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한 남북. 오늘 하늘길로 함께 온다. 그리고 국민일보. 미국 빅터차 주한 대사 내정 철회로 본 한반도 정책. 트럼프, 북한에는 코피 전략, 남한에는 무역 보복. 다음은 조선일보. 빅터차, 코피 작전에 반대해 낙마했다. 이번엔 서울신문. 남북 불씨 되살린 마식령 스키 공동훈련. 아울러 세계일보. 국민 절반, 지방 분권 개헌 우선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한국일보. 2018 지방자치단체 평가. 경북도 대약진, 서울은 2년째 1위.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검사 성추행 파문 확산, 수많은 미투에도 우린 침묵했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낙마한 것과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연두교서 내용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국민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경영 실적을 어제 공시했는데요. 1년이 다 돼가죠. 총수 이재용 부회장 구속 말입니다. 삼성은 어떻게 내리막을 탔을까? 한겨레 사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은 투자와 인사 등 경영활동이 올스톱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보수 언론은 한국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술 더 떴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삼성이 미국에서 해외 부패 방지법에 따라 비리 기업으로 낙인 찍혀 수출 면허 박탈, 공공 입찰 금지, 증권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그런데 결과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매출 65조 9,800억, 영업이익 15조 1,500억을 올리면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로는 매출이 240조에 육박했고 영업이익은 53조 6,500억을 기록하며 50조 원을 돌파했다. 실적 신기원을 연 것이다. 설비 투자도 43조 4천억을 집행했다.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 유례없는 호황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이 바탕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보수 언론이 억지 주장을 편 셈이다. 네, 여기까지가 한겨레 사설입니다. 한마디로 이재용 구하기를 위한 무리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수 리스크가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네, 여러분은 어제 삼성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다시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가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2월의 첫날 한파는 누그러진 듯하지만 여전히 아침에는 춥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1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서울과 파주 1도, 대전 4도까지 올라 비교적 활동하기에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내일까지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또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이 여전합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가 많은 만큼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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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경험은 양보가 단지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대의 대북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가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다가 돌연 낙마한 점, 이 점이 주목됩니다. 빅터차는 대표적 매파로 통하는데요. 이 정도 매파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빅터차 지명이 지난해 12월 말에 사실상 철회됐고 그 후 백악관은 이를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고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빅터차 한국 석좌,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미국 관리들의 예방적 군사 공격론과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예방적 차원, 즉 북한에 대해 선제적인 군사 행동을 주장하는 기류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한겨레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사 옵션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설에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에서 나름의 절제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겨레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의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이를 앞장서서 덮었다. 이렇게 폭로했지요.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해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건의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김재련 변호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만나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새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했는데 듣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한편 검찰은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조사단은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활동을 병행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법조계뿐 아니라 여성 검사들 내부에서조차 조희진 조사단장이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여성 검사는 과거 조희진 검사장에게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문제를 언급했지만 그런 사람은 내가 못 건드린다. 이런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못 건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에게 진상조사 책임을 맡겼다. 걱정되네요. 조희진 검사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여성 후배들의 상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과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법조계에서 미투 운동, 즉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임을 밝히는 운동이 폭발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여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 시보를 하며 상급자로부터 겪은 성희롱 피해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남성 검사는 네가 제일 어려서 뽑았는데 얼굴이 이게 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는 남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내라. 이런 발언도 했다는데요. 더 수치스러운 표현까지 들었다. 이렇게 털어놓은 이 여성 변호사는 결국 검사 15 생활을 계기로 검사가 된다는 꿈을 접었습니다. 또한 검찰 내부에는 덤비면, 개기면 큰일 난다는 조직 문화가 형성된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의도를 의심하거나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보는 시선 때문에 나도 성희롱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이에 대해 최교일 의원 재차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최교일 의원은 서지현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무마하느냐 이런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그러자 성추행 사건 직후 법무부 감찰부서의 부탁으로 성추행 피해자를 알아봤던 이문정 검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시 검사장인 최교일 의원이 나를 호출해서 아니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 이러면서 호통쳤다. 이렇게 맞받아 친 것입니다. 결국 어제 최교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허, 개인 프라이버시라. 이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되지 않습니다. 예, 이문정 검사를 불러서 호통쳤다는 일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최교일 의원의 2차 해명에 대해 이문정 검사는 최교일 의원이 사실상 자신의 행위를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한편 지난 월요일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릴 때 첨부 문서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 문서에는 서지현 검사가 자신이 겪은 성추행 피해를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의 성폭행, 성추행 실태를 알리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이 소설에 대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본인이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도 보면 그 소설 내용 중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얘기도 여러 번 나오는데 아마 그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40대니까 72년생 박지현이다. 소설적 인물로서 이제 자기는 72년생 박지현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제목 없는 소설인데 제가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난 뒤에 이 소설을 보는 허락을 얻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싶어요. 어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평창 겨울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번 올림픽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 의미가 남다르다며 참석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두 번의 고백 끝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죠. MB는 평창올림픽 참석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화답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병도 정무수석의 대화 들어보시죠. 그래 대통령께서 진정올린 그 말씀으로 초대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화합을 하고 또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 된다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초대를 받았으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MB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 빈소에서 조우한 이후 2년 3개월 만에 평창에서 만나게 됩니다. 현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보내는 명절 선물도 유일하게 받는 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설 선물 조만간 배송된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검찰 수사의 칼끝이 MB의 턱 밑까지 온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다스 전담팀을 꾸린 검찰이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영포 빌딩 지하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영포 빌딩은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지만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으로 소유권을 넘긴 상태죠. 그런데 검찰이 추가로 압수한 서류에는 2007년 다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됐습니다. 문건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건의 맨 마지막에는 진술 말고 서류로 뒷받침해 달라는 것이 검사의 입장이다. 이런 글도 적혀 있었어요. 2007년 검찰은 다스는 MB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해 비난을 받았죠. 검찰은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이 MB와 다스의 관계를 밝힐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분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번 압수수색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된 바 있죠.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착오로 옮겨진 것이니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YTN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도곡동 땅 1000여 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재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른바 도곡동 땅은 1985년 현대건설로부터 MB의 처남 김재정 씨 그리고 MB의 큰형 이상은 씨가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곡동 땅은 1995년 포스코 건설이 약 260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매입을 진행했던 포스코 박모 전 팀장은 도곡동 땅은 MB의 소유이며 부르는 값대로 사야 한다는 회사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한 박모 씨는 검찰에도 도곡동 땅은 MB의 땅으로 한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도곡동 땅이 MB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또 다른 수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캐기 위해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지만 결국 이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결론났지요. 이런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뒷조사에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동원됐고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검찰은 이현동 전 청장이 재직 시절 직원들에게 공작금을 건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직원들이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국세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국세청장이 국정원장의 요청만으로 정치 공작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현동 전 청장을 상대로 지시를 내린 더 윗선이 누구인지 추궁하고 있는데요. 이상은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MB 처남인 고 김재정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MB정부에서 최고의 인사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마 MB 정부의 최고의 그 인사 수혜자고 신데렐라급이죠. 그 당시에 상급 국장에서 국세청장까지 오르는데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거는 아마 사상 초유의 국세청 개청 이래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아마 뭔가 정권과 특별한 무슨 유착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는 그 다스의 그 명목상의 일대주주 김재정 씨, MB의 처남이죠. 그분이 2010년도 그 MB 정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하고 아마 학교 선후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SBS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 전해드린 바 있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SBS가 추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지 말라고 세월호 특조위에 제안하라,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입니다. 먼저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안건 의결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감지한 해양수산부는 비슷한 시기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해양수산부 문건에는 네모칸으로 강조한 대목에 BH, 즉 청와대의 의결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는 선체조사의 협조, 조사 활동기간 연장, 이런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2015년 당시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을 찾아와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를 하지 말라고 제안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친박근혜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 2012년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10억이 넘는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검찰은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의 교비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상한 돈 약 20억 원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경민학원 측에 약 20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한 달 뒤 이 돈이 홍문종 의원의 최측근 김모 씨에게 지출된 것입니다. 지출 명목은 미술품 구입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홍문종 의원의 최측근 김 씨는 20억 원을 모두 홍문종 의원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20억 원을 사학법인을 통해 세탁한 뒤 돌려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검찰은 특히 기부금 가운데 10억 원을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 공천 헌금이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정은 전 의원은 비례대표 29번을 받은 뒤 2015년 공석이 생기면서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홍문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 참여정부는 정권 종료 직전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2008년 백원우 민주당 당시 의원.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전직 대통령들이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기록물들을 거의 대부분 파기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고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호할 테니
대통령께서 기록물들을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재임 시절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봉하마을에 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록물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며 열람권을 보장해주면 이 사본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 기록물이긴 하지만 돌려줄 테니 전직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열람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노 전 대통령. 열람권을 가진 대통령이 집에서 컴퓨터로 열람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당시 국가기록원은 난색을 표했다고. 어디 눈치가 이 살피는 모양 같아요. 말을 잘 못해요.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 공격에 매진. 이동관 그리고 차명진 대변인. 다른 어떤 해명에 앞서 불법 반출한 국가 기록물을 반환함으로써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한 국가를 운영했던 지도자께서 재임 시 기록이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혹시나 재임 시절 기록 중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닌지요? 결국 사본이지만 돌려주기로 했는데 국가기록원은 끝까지 고발하겠다는 입장.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고발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말로 검찰 고발 방침은 아직 유효함을 내비쳤습니다. 추후에 청와대에서 시킨 고발로 확인. 지난 1월 국가기록원. 알고 보니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고발장 초안과 증거 자료를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발을 주도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기록물은 어땠을까?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서류가 사실상 없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텅텅 비었고 일반 문서도 몇 장 수준이었다며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보도들. 검찰이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했더니 다스 관련 자료 외에 일부 대통령 기록물도 압수물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검찰에 대통령 기록물을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의 근거였건만 노무현을 꾸짖던 그 잣대가 왜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까? 혹시나 재임 시절 기록 중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닌지요? 이경현입니다. 중상.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며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부담 없는 가격대와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02587-3599로 전화 주세요. 좀 봐주시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 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강석준님, 우리 대기업도 총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경영을 벗어나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일만이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삼성의 실적이 사상 최고로 나온 데 대해서 이게 총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경영 이제는 벗어나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강석주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꽝 대신 달기라는 말이 있듯이 총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삼성을 보면 구속 이전에 총수가 한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징표 아닐까요? 건강한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휴전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지역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서 170억을 들여서 대북 확성기 40대를 도입했는데요. 이 가운데 확성기 16대의 성능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도입 기준에는 소리가 10km까지 퍼져나간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장비의 방송이 5km 정도밖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게다가 비무장지대도 있죠. 비무장지대까지 고려하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방 한계선을 1km밖에 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확성기 방송이 경우에 따라 북측의 철책조차 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국방부 대북 확성기 계약 실무자가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평가 항목과 배점을 바꿔줬다. 이런 내용의 입찰 비리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계약을 따낸 업체가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국방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댓글 조작이 이루어진 정황을 수집해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새벽 시간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에서 기계적으로 좋아요 및 나빠요 공감 표시가 빠르게 증가했다. 매크로 사용이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크로, 즉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누군가 여론을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또한 인터넷상에서는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나 댓글 조작 관련 사이트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네이버 아이디를 잔뜩 사놓고 기계가 직접 좋아요 또는 나빠요 이렇게 누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오도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거나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용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및 가짜뉴스 모니터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현욱 변호사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댓글 조작은 여론 조작입니다. 한 사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또는 경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동원해서 일사불란하게 명령 체계를 통해서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 조작은 여론 조작이고 국민 주권주의에 반합니다.
실정법상 범죄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바로 댓글 조작입니다.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 가짜뉴스 모니터단은 지속적으로 댓글 조작 정황을 모니터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소고발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50대 1의 주식 액면 분할을 결정하면서 이른바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변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액면 분할이란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분할해서 주식 총수를 늘리는 것인데요. 현재 250만 원인 삼성전자의 주식 한 주를 5만 원짜리 50주로 쪼갠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을 보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액면 분할을 결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올해 1월 서울의 주택가격이 1%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과 서초 그리고 강동과 송파 이른바 강남 4구의 아파트값 급등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과 보유세 인상 그리고 분양 원가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들어보시죠. 최근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습니다.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 잡도록 반드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오는 일요일로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요. 대신 국민의당은 당원을 바꿔 전체 당원 투표를 거친 뒤 중앙위원회 추인을 거쳐 합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반대로 전당대회에서 합당한 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꾼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는 11일 중앙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오는 13일 예정대로 통합 전당대회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일로 예고한 통합 전당대회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당원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죠. 친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입니다.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을 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당헌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헌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저희 당헌상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고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2월 4일 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당헌을 일부 고친 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으로 한반도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번 달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겨울이 떠나고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너마저의 봄이 오면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은정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김용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듯 짧았던 사랑은 떠나고 흩날리는 뿌연 먼지 속에 그저 눈물 글썽이 나 봄이 오면 꽃들이 피어나듯 그렇게 가슴은 설레고 흩날리는 새하얀 꽃잎 속에 혹시 너를 기다리나 떠나버린 사람 갈 곳을 잃은 맘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어 한숨뿐인 날들 눈물이 반쯤인 날들 혼자서 아파한다 해도 의미는 없어 알 수가 없는 슬픔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만 둘이서 길을 걸을 때 모든 걸 잊을 수가 있었어 혼자인 밤은 너무 길어서 새벽이 오길 기다리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모두 잊을 수 있어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